어느 날 아침 70세 이화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짐을 풀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이 공간에서 그녀는 이제 손님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진 지 오래였고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이 집은 어떻게 냉혹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걸까요?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잔인한 배신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화자는 평생을 이 작은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외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서 나오는 따끈한 빵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빵을 좋아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 회사에 취직했고 몇 년 후에는 윤지혜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화자는 결혼식 날 며느리를 처음 봤습니다. 단정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웃는 얼굴도 밝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이화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고 이화자는 여전히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 좀 내려가도 될까요? 사업이 좀 안 풀려서 그러는데 지혜랑 같이 잠깐만 엄마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이화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얼마든지 와라. 엄마 집은 내 집이잖니.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큰 짐을 가득 싣고 내려왔습니다. 이화자는 반가운 마음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패 끼치게 돼서 죄송해요. 정말 잠깐만 신세지고 다시 올라갈게요. 아니야, 무슨 말을. 식구끼리 무슨 패야. 편하게 지내렴. 이화자는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사는 기운이 도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지혜가 집안을 둘러보며 던진 말이 이화자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생각보다 크네요. 방은 몇 개예요? 2개 있어. 내가 쓰는 방하고 내가 쓸 방. 그럼 다용도실은요? 거기도 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화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다용도실은 그녀가 빵 재료를 보관하고 가끔 빨래를 넣는 공간이었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엔 좁았습니다. 거긴 좀 좁아서 방으로 쓰기엔 불편할 거야. 괜찮아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지혜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화자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혜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가 제안한 것은 방 배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봤는데 어머니 방이 햇빛이 제일 잘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애기 생기면 그 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화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기는 아직 없잖니? 미리 준비해야죠.
아이는 햇빛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는 다용도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더 조용하고 좋으실 거예요. 이화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쓰던 방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내놓으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애기한테는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엄마는 어디서든 잘 주무시잖아요. 그 말에 이화자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차분했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겨 다용도실로 옮겼습니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았고 창문도 작아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후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지혜는 거실 가구 배치를 바꾸고 부엌 선반을 정리하고 심지어 이화자가 아끼던 화분까지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니, 이 화분 좀 오래됐어요. 새 걸로 사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내 아빠가 심어준 거야. 버리면 안 돼.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요. 새 걸로 하는 게 보기도 좋고요. 지혜는 이화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화분을 치워버렸습니다. 이화자는 그날 밤 몰래 쓰레기통에서 화분을 꺼내 마당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지도 바뀌고 커튼도 새 것으로 교체되고 가구도 지혜의 취향으로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이화자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이화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공과금이랑 이것저것 관리하기 불편하시죠? 제가 민수 이름으로 다 돌려놓을게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공과금 관리가 귀찮긴 했으니까요. 지혜는 친절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민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핸드폰도 새 걸로 바꿔주겠다며 이화자의 명의를 민수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이러면 요금도 싸지고 관리도 쉬워요. 고맙구나. 이화자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집에 배달되는 모든 우편물은 민수 앞으로 왔습니다. 세금 고지서도 건강보험료도 심지어 그녀의 연금 통지서까지 모두 민수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 집의 주인은 법적으로 민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자가 가장 사랑하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빵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서 빵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빵 냄새가 너무 심해요. 민수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요. 그리고 오븐 너무 오래돼서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야, 이 오븐은 멀쩡해. 내가 관리 잘하고 있어.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차라리 빵은 사 먹는 게 나아요. 이화자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지혜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쉬세요. 빵은 우리가 사다 드릴게요. 결국 오븐은 치워졌습니다. 빵 재료들도 모두 버려졌습니다. 이화자는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엌은 지혜의 영역이 되었고 이화자는 그저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웃 김 씨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자 씨, 요즘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좋아. 그런데 아들 부부가 집 앞에 CCTV를 달던데 무슨 일 있어요?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CCTV를 달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랬어? 나는 몰랐는데. 그리고 요즘 화자 씨 잘 안 보이던데 밖에 잘 안 나오시나 봐요? 사실 이 여자는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그걸 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도 춥고 하니까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감금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점점 집 안에 갇혀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지혜가 막았고 혼자 나가면 CCTV에 찍혔습니다. 지혜는 그걸 보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요즘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아. 혼자 밖에 나가시면 위험할 것 같아. 아들은 어머니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존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통장 좀 주세요. 이 여자는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겐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혜는 친절하게 웃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한 달이 지나고 이 여자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는 잔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있던 통장에 이제 겨우 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돈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야? 지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쓰고 공과금 내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느라 그래요. 어머니도 드실 거 많이 사드렸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많이 쓸 리가 없어. 내가 뭘 샀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정말 깜빡한 건지 아니면 지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돈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내 통장에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 무슨 일이야? 아들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우릴 못 믿어요? 지혜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거예요.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이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자신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여자는 이웃 김 씨를 몰래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화자 씨, 그건 말이 안 돼요. 새 통장을 만들어요. 당장. 하지만 내 도장이랑 신분증을 지혜가 가지고 있어. 제 걸로 보증 서줄게요. 일단 새 계좌부터 만들어요. 그렇게 이 여자는 김 씨의 도움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는 몰래 연금 일부를 그 통장으로 돌리고 작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빵 재료를 조금씩 샀습니다. 밀가루, 이스트, 설탕, 버터. 김 씨가 대신 사다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새벽마다 몰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깊이 잠든 시간, 그녀는 작은 전기 오븐으로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길은 여전히 익숙했고 빵이 익어가는 냄새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빵을 굽고 있던 이화자 앞에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빵 좀 구우려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조심히 하고 있어. 평생 이렇게 해왔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지혜는 냉정하게 오븐을 껐고 빵 반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화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는 노모가 불을 다루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화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불 사용하시는 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나는 평생 빵을 구워왔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분이 걱정하시니까 조심하셔야죠. 나이 드시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화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든 노인의 고집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지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다음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화자는 그날 밤 다용도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방도, 돈도, 자유도, 심지어 빵 굽는 일마저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숨쉬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화자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걱정했지만 지혜는 태연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원래 나이 들면 저러셔. 우리가 잘 챙겨드리면 돼.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화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그녀에게 간단한 음식만 주었고 가끔은 아예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화자는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화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지혜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니가 발을 헛디디셨어요. 제가 붙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민수의 친구가 CCTV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혜가 이화자를 밀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수의 친구는 바로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너 집 CCTV 좀 확인해봐. 큰일 났어. 민수는 반신반의하며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지혜가 뒤에서 살짝 밀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고의였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지혜는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건 실수였어. 내가 걸려 넘어지면서 어머니를 스친 거야.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밀었잖아. 너 나를 못 믿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혜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며칠 후 민수는 집에 돌아왔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있겠어. 잘 살아. 민수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이 집을 노렸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그리고 집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들통나자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모든 돈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빼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화자는 여전히 다용도실에 있었습니다. 작고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화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이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